안녕하십니까. 성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대선 후보들 간의 말이 많아져 있는데 대연정과 그리고 문제인식 적폐청산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연정이라 하면 약한 정부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그 국회 권력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에게 총리 이하 대부분의 장관직을 내어주고 내치는 야권이 차지하고 이제 외치, 국방, 안보, 외교 이런 부분은 대통령 즉 집권 여당이 차지하는 이런 형태로 여야가 동반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일에 2022년 현재로서는 현재 야권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커졌죠. 자, 이런 상태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 좌파 진영은 대략 191, 2석이 됩니다. 절대적인 수를 갖고 있는 국회 권력과 대통령이 부딪힐 때 2022년부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4년까지 대한민국의 전국은 아마 건국 이래로 가장 혼란한 시기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를 생각하는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혼란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연정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연정은 총리 이하 상당한 권력을 만일에 우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좌파 진영에게 할애해서 좌우가 동반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식이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문제인식 적폐청산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합니다. 문제인식 적폐청산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문재인은 탈법 위법한 방식으로 적폐청산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정적들을 제거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적폐청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현재 5년 가까이 감옥에 넣고 또 우파 인사 200여 명을 탈법 위법한 방법으로 감옥에 넣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이 말한 인물 적폐청산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연정을 말하고 문재인식 적폐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전직 대통령과 200여 명의 우파 인사들을 감옥에 넣은 행위가 위법하고 탈법한 사법 절차였다라고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우파 인사 200여 명을 현재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의 칼잡이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문제인식 적폐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에 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탈법한 위법한 사법 권한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만일 그가 그런 식으로 사법적 권력을 위법하고 탈법적으로 사용했으면 윤석열 씨는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든 간에 감옥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정치 경험이 아무 없는 사람이, 즉 정치 인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연정을 한다고요? 대연정을 해서 총리 이하 나머지들은 다 민주당 정권에게 넘겨준다고요? 그러면 윤석열과 최재형 씨는 대외, 외교, 국방, 안보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대권을 잡는다면, 그렇다면 총리는 민주당에게 넘기고 장관의 절반 이상을 민주당이 넘기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로 탈원전 정책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총리가 내치의 권한을 이양받고 연정을 한다면 심지어 탈원전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제1호 내치 중에 하나가 바로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왜 우리가 윤석열과 최재형 원장을 대권 후보로 선정을 하고 정권을 그들에게 줘야 합니까? 연정을 말하는 자, 그리고 문재인식 적폐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내부적인 자기 자신만의 전략이 없는 사람을 우리 우파의 대통령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문재인식 적폐청산을 하지 아니하고 문재인의 탈법 위법한 적폐청산의 주역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우리가 왜 정권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의 정책 중에서 실패한 정책들이 많죠. 탈원전, 주택정책, 소주성, 자, 이런 것들의 실패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에게 총리 이하 대부분의 장관직을 준다면 도대체 소주성 계속 할 겁니까? 탈원전 계속 할 겁니까? 문재인식 주택정책 계속 할 겁니까? 만일 하지 않는다면 2년 이내에 대연정은 깨질 것이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또다시 여야의 끝이 없는 투쟁 혼란이 예상될 텐데, 자, 이런 상태에서 아무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과 최재형 원장이 무슨 수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대연정을 말하는 자, 문재인식 적폐청산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국민은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이 저지러 놓은, 문재인이 쌓아놓은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바탕 위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얘기하는 자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2년 안에, 아니 내년에 대선 후에 바로 정치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낼 건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그 전략이 있는 사람을, 그 전략이 분명한 사람을 차기 대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최재형 원장은 대연정을 말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식 적폐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왜냐? 그들은 문재인의 적폐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적폐청산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식 적폐청산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권을 차기 원하는가요? 우리 우파가 왜 국민 여러분에게 정권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대연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재인의 그 쌓아놓은 온갖 부정부패와 투기 행위와 탈원전에서 저들끼리 해먹은 50조 원 이상의 돈과 세금과, 자,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자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대권으로 뽑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다 묻어놓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리고 대연정을 통해서 내치를 전부 민주당에게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왜 바꿔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총리와 장관들을 민주당이 한다면 정권을 왜 바꿉니까? 왜 우리는 정권을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합니까? 윤석열과 최재형 등 또는 오세훈식 이런 비겁한 사람들의 말하는 정권 창출 요구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감사합니다.